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네 공방의 냥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과작가의 전천당 9권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 나오는 밑 빠진 오징어를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밑 빠진 오징어. 희대야는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 꼭 그 티를 내기 때문이다. 희대야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날도 희대야는 뿌러퉁해 있었다. 왜 이렇게 따분한 거야? 사실은 정말로 즐거워야 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나온 가족 여행이었으니까. 낮에는 놀이공원에서 실컷 놀고 밤에는 좋은 호텔에 묵으며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는 1박 2일 일정이었다. 다 같이 여행 가기로 결정한 뒤 희대야는 신나서 줄곧 들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여행 당일이 되자 무엇 하나 희대야의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일단 희대야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아침밥도 못 먹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야 했다. 아슬아슬하게 기차 시간을 맞추기는 했지만 희대야, 엄마와 아빠, 형한테 내내 핀잔을 들었다. 게다가 기차 자리에서는 창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5살 많은 형 가즈마보다 한 발 늦었기 때문이다. 헤헤, 미안. 먼저 온 사람 임자니까 내가 앉는다. 희대야는 화가 뻗쳤다. 기차에 타면 꼭 창가 자리를 앉고 싶었는데. 기분이 토라져 있는 통에 달리는 기차의 바깥 풍경도 못 보고 지나쳤다. 놀이공원에서 역시 운이 따르지 않았다. 타려고 마음먹었던 놀이기구는 점검 중이라 타지 못했다. 기대야, 표정이 왜 그래? 놀이공원에는 놀이기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밌는 것도 많잖아. 기계를 점검 중이라는데 어쩔 수 있니? 엄마가 팝콘을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죽을 성 좀 펴라, 응? 엄마와 아빠가 타일렀지만 희대야는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호텔에서 먹는 맛있는 저녁뿐이란 말이지. 그래도 좋아하는 걸 골라 먹는 뷔페잖아. 오늘만큼은 절대 채소를 먹지 않겠어. 고기랑 케이크는 실컷 먹을 거야. 그런데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쯤 희대야는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30분만 있으면 저녁 식사 시간. 그런데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다. 놀이공원에서 욕심껏 팝콘을 먹어댔던 게 화근이었다. 아, 어쩌지? 아까 그냥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팝콘을 살 때 엄마가 분명히 말했다. 이따 저녁 먹어야 하니까 팝콘은 조그만한 걸로 사자. 싫어. 큰 거 먹을래. 다 먹을 수 있어. 큰 걸로 사단 말이야. 큰 걸로 사줘. 소리를 지르며 떼쓰는 희대야를 보고 형 가즈마는 얼굴이 찡겼다.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 사줘가 뭐냐? 형이랑은 상관없잖아. 엄마, 큰 거 사줘도 지금 다 먹을 수 있다니까. 휴, 없을 수 없지. 희대야가 계속 억지를 부리자 엄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커다란 팝콘을 사주었다. 희대야는 그 큰 팝콘을 혼자 다 먹어치웠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형한테도 아빠, 엄마한테도 나눠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실수였다. 가족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주었다면 이렇게 배가 부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니까 그렇지. 희대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지금은 엄마한테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빨리 소화를 시켜야 한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먹을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희대야는 잠깐 산책하고 올게 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호텔 정원은 넓고 나무와 꽃도 많았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정원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희대야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배야 빨리 꺼져라. 배고파져라. 빨리. 그렇게 속으로 되뇌기며 걷다 보니 조금 으슥한 숲에 다다랐다. 그런데 그때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다. 희대현은 자기도 모르게 살금살금 덤불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기모노 차림의 커다란 아주머니가 커다란 고양이와 함께 보고 있었다.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니 이 호텔에 묵는 손님인 모양이다. 어쨌든 아주머니는 예사롭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얀데 얼굴은 묘하게 젊고 주름 하나 없었다. 도대체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희대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엿보았다. 아주머니는 검은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정한 목소리로. 희대하의 귀에게도 또렷이 들렸다. 그러면 좋습니다. 스미마르 호텔에 들어가며 방에 도착할 때까지 얌전히 있어주십시오. 그 대신 저녁에 풀코스로 즐기게 해드리겠지요. 냐? 네네, 틀림없이 대게도 나을 겁니다. 방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겨봅시다. 검은 고양이는 기쁘다는 듯 대꾸를 하고 아주머니 어깨로 풀쩍 떠올랐다. 뒤이어 몸을 쭉 늘려 납작하게 만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털목도리로 변신해 아주머니의 목을 감쌌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희대야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게 말이 돼? 마녀인가? 아, 그래, 마녀가 틀림없어. 저 아줌마가 마법을 부린 거야. 순간 희대야에게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이 마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저 아줌마 분명 다른 사람한테 마녀라는 이유를 들키고 싶지 않을걸? 그러니까 저렇게 몰래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지도 몰라. 조금 떨리긴 했지만 희대하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아주머니 앞에 마주섰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는지 얼굴이 굳어버린 아주머니에게 희대하는 입으로 뻔뻔스럽게 말했다. 안 되죠. 호텔에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다니. 안 돼요, 안 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봤으니까. 그 목도리 사실은 고양이란 거 다 알아요. 아주머니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는 걸 보고 희대하는 희죽 웃었다. 괜찮아요. 저한테 마법을 걸어주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마법이요? 네, 마법이요. 아줌마는 마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법을 걸어주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하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호텔 직원 아저씨께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건방지게 을러대는 희대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몸집이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았다. 희대야는 조금 겁이 났다. 잘못했나? 지금 마녀한테 따지고 다니다니 너무 생각 없는 행동이었어. 지금이라도 달아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다. 마치 희대야를 애처로워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먼저 한 가지, 저 베니코는 마녀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마법을 거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사실입니다. 마법은 쓸 줄 모릅니다만 운을 선택하게 해드릴 순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아주머니는 여행용 가방을 탁 열었다. 여행용 가방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과자와 장난감들이 있었다. 멋쟁이 샤블레, 냥이 기사, 설렘 쿠키, 수면 민트티, 양치너츠, 화장빨 사과, 머리 팽팽팽이, 신제품 배지, 인기 통통 떡, 붕어빵 낚시 등등. 넋을 잃고 말문이 막힌 희대야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들렸다. 가장 갖고 싶은 걸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만? 정신이 돌아왔다. 희대하는 입술에 삐죽 내밀었다.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준다고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만 고르시든지 아니면 그만두시든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하나 고를게요. 희대하는 볼멘 소리를 하며 여행 가방을 들여다보았다. 순식간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주 매력적이다. 하지만 하나밖에 가질 수 없었다. 그럼 가장 좋은 걸 골라야 한다. 금전은 사과? 이거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귀요미 젤리도 좋아 보이고. 뭘 골라야 하나 골똘히 고민하다 희다의 눈에는 어떤 과자 하나의 쏠이었다. 네모난 하얀 비닐봉지 담긴 아주 납작한 과자다. 봉지에는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공중 화장실 표지판이나 신호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다. 그런데 그 그림은 보통 그림과 달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몸속에 위장만 또렷하게 그려놓은 것이다. 그 위장 안에는 누런 빛깔의 에일리언같이 생긴 것이 들어있었다. 다리가 많이 달렸고 머리는 삼각형으로 뾰족한 생물. 오징어다. 사람 위장 안에 오징어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봉지에도 밑 빠진 오징어라고 커다랗게 써 있었다. 이상한 과자다. 어쩐지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 그런데도 갖고 싶다고 마음이 소리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 싶고. 이걸로 할게요. 역시 그것을 고르셨군요. 역시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자, 이걸로 거래는 끝낸 셈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곧 체크인 시간이라서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아주머니는 묘한 목소리로 다짐을 받는 바람에 희대하는 얼떨결 멈칫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호텔 안에서 만나도 말은 걸거나 아는 척하지 않을게요. 그럼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는 여행 가방을 딱 닫고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희대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아주머니가 발걸음을 돌려 아무래도 그 과자를 돌려줘야 되겠어 라고 할까봐 두려웠다. 싫어,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야. 이건 뭐래도 내 거라고. 희대하는 과자 봉지를 단단히 쥐고서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 번도 뒤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서 비로소 희대하는 밑빠진 오징어를 찬찬히 보았다.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았다. 대단한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다. 형 가지마가 밑빠진 오징어를 보면 틀림없이 먹고 싶어 할 것이다. 어쩌면 엄마랑 아빠도 먹어보자고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한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 지금 여기서 먹어 치우자. 희대하는 봉지를 찍 찢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누런색의 납작하고 쭈글쭈글한 마른 오징어였다. 오징어를 통째로 말려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전히 다 있었다. 희대하는 마른 오징어를 덥석 물었다. 마른 오징어 같은 건어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밑빠진 오징어는 별나게 맛있었다. 너무 짜지도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도 아주 그만이었다. 천천히 맛보며 먹기에는 최고의 간식이었다. 그러나 욕심쟁이 희대하는 어쨌든 빨리 먹고 싶어서 대충 씹어 삼키려고 했다. 목이 막혀 자칫 위험할 뻔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간신히 삼켜버렸다. 다 먹어치웠으니까 뺏길 걱정은 안 해도 되네. 휴, 한숨을 내쉬었을 때 저쪽에서 형이 다가왔다.
희대야, 여기 있었어? 얼른 저녁 먹으러 가자. 아, 희대야는 망했다. 라며 후회를 했다. 자기가 무슨 이유로 정원에 나왔는지 그제야 생각이 났던 것이다. 소화를 시키겠다고 나와놓고 마른 오징어까지 먹어버리냐. 나도 참 한심한. 아주머니 때문이야. 아주머니가 마법을 걸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따가 호텔 직원한테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일러야지. 희대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밑 빠진 오징어 빈 봉지를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곧 희대야는 엄마와 아빠를 만나 호텔 식당으로 들어왔다. 널찍한 식당 한가운데 탁자가 줄줄이 놓여있고 그 탁자가 비좁아 보일 만큼 많은 요리들이 줄줄이 차려져 있었다. 갖가지 치즈를 올린 앙증맞은 크래커, 샐러드, 닭튀김, 스테이크, 킹크랩, 고기 완자, 파스타, 떡볶이, 새우튀김, 생선회와 초밥, 생선조림, 국수, 카레, 비프 스튜, 짜장면, 비빔밥 등이 엄청 많았다. 물론 디저트도 있었다. 평소에 맛보기 힘든 케이크와 조각 케이크, 파이, 푸딩, 젤리, 아이스크림, 열대과일과 사과, 여러 가지 포도가 가득했다. 좋았어. 다 먹어주겠어. 가지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도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난 일단 대게부터. 그 다음엔 참치 뱃살을 먹을 거야. 진수성찬을 보고 들떠대는 가족과 달리 희대야 혼자 축 처져 있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못 먹다니. 낮에 먹은 팝콘이 원망스러워. 밑 빠진 오징어도 마찬가지야. 희대야는 접시에 스테이크, 감자, 그라탱, 고기 등을 담아 식탁으로 돌아왔다. 희대야, 그걸로 돼? 첫 접시는 그냥 맛 먼저 보려고요. 그러렴. 가지마 접시 좀 봐. 음식이 넘쳐 흐르겠어. 정말이었다. 형 가지마의 접시에는 온갖 음식이 산더미처럼 싹 가지고 왔다. 희대야는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맛있어. 육즙이 터져나오네. 한 입쯤은 더 먹을 수 있겠지? 닭튀김도 한 입, 또 한 입. 문득 접시를 내려다보았더니 텅 비었다. 힘들지도 않고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맛있으니까. 희다는 아까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어치웠다. 여전히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혹시 마법일까? 밑빠진 오징어를 먹고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분명 위장에 밑빠진 독도 만들어주는 오징어였던 거야. 그 아줌마 마법사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나한테 마법의 과자를 준 거였네. 희대야는 갑자기 기운이 났다. 좋아, 이렇게 됐으니 또 먹고 다 먹어치워주겠어. 희대야는 벌떡 일어나 가지마보다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담아 식탁으로 가지고 왔다. 몇 번이고 많이 담아왔다. 아무리 먹어도 희한할 정도로 음식이 끝없이 들어갔다. 점차 주변 사람들도 희대야가 먹는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와, 저 애 되게 대단한데? 와, 엄청난 먹성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자 희대야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달랐다. 희대야,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먹어. 배탈 나. 엄마도 참, 나 괜찮다니까. 아직 나 더 먹을 수 있어. 이상하네. 얘가 왜 그럴까? 희재야, 너, 괜찮다잖아.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뷔페 아니야?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둬야지. 그렇게 먹고서는, 말하고서는 희대야는 끝없이 먹었다. 다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차례차례 식당을 나갔지만, 한 사람만 나가지 않았다.
결국 호텔 직원이 와서 죄송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라고 은근슬쩍 눈치를 주었다. 희대하는 먹는 모습을 보며 하얗게 질려있던 호텔 직원들에게 내일 아침도 맛있는 음식 많이 부탁해요 라고 심술궂게 말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더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 모습을 보자 통쾌했다. 희대하는 가족들이 탐탁지 않아하는 눈으로 자기를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희대하는 눈을 떴다. 아, 배고파. 일단 엄청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가 등이 달라붙을 것만 같았다. 지금 뭐든지 먹어야 돼. 방 안을 둘러봤지만 눈에 띄는 건 주스뿐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 깨우면 화낼 것이다. 그래서 희자는 비틀비틀 밖을 나갔다. 냄새가 났다. 희미하지만 분명 음식 냄새다. 냄새를 따라 희대하는 걸어갔다. 머리가 몽롱해져 어쨌든 먹을 거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마도 거기는 호텔 주방일 것이다. 희대하는 원하는 걸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거대한 냉장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햄과 치즈가 빼곡히 들어가 차 있었다. 생선조림, 채소절임, 삶은 달걀, 생선쌀 완자 같은 조리된 음식도 투명한 플라스틱 통 여러 개 냉장실 한쪽에 놓여 있었다. 과일, 채소, 잼과 빵도 가득했다. 아싸, 먹을 거다. 햄 한 덩이를 꺼내 물어뜯는 순간 희대의 기억이 끊겼다. 여기 잠깐 누가 이리 좀 와봐. 주방에 식재료가 비명 같은 소리를 듣고서야 희대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여기 어디지? 눈앞에 거대한 냉장고가 보였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어져 있고 안은 텅 비었다. 대신 희대의 발밑엔 빈 플라스틱통, 잼병, 찢어진 비닐 포장지는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벽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하네. 가족들이 방이랑 자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위생모자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주방으로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훔칫 놀라며 멈춰서는 희대와 텅 빈 냉장고를 번갈아 보았다.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자 다른 사람들도 목청을 높였다. 저 큰 냉장고가 텅텅 비다니 몽땅 뭐가 튀었나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괴물이야? 어떡하지? 얘 누군지 아는 사람 없어? 부모는? 호텔에 묵는 손님이야? 503호 손님 아이. 어제 뷔페에서 혼자 끝까지 음식을 먹어치웠던 그 애잖아. 설마 어제 그만큼이나 먹었으면서 이 새벽에 주방으로 몰래 들어와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거야?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네. 저 냉장고랑 냄비 좀 보라고. 냉장고는 텅 비었고 준비해둔 스프랑 스튜도 싹 없어졌어. 빵도 하나도 안 남았어. 어떡하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없겠는데? 지금이라고 당장 사올까?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라. 도저히 식사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이런 어쩌면 좋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대는 어른들을 보고 희대하는 움츠러들었다. 설마 내가 이 사람들의 말대로 다 먹어버린 걸까? 그럴 때 희대의 엄마와 아빠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호텔 직원에게 끌려 뛰어들어왔다. 희대야, 왜 이런 짓을?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마녀 때문이야. 희대야, 너? 희대야는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자 희대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희대야는 호텔 직원에게 매달리며 있는 힘과 다해 하소연을 했다. 진짜라고요.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기모노래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 마녀예요. 호텔 직원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 호텔에 네가 말한 손님은 없다. 거짓말. 체크아웃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4일 동안 프런트 근무했지만 그런 손님은 못 봤어. 이건 아무리 뭐라 변명해도 저희로선 꼭 변상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일단 그런데 아들을 병원부터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는 애가 아니에요. 부탁이니 병원에서 검사받
받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호텔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변상해주세요. 먹고 도망치는 짓 따윈 안 한다니까요. 반드시 변상할 거라고요. 이때 히데야의 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침묵이 들어진 주방에 히데야가 중얼거렸다. 배고파. 다시금 정신이 흐려가자는 걸 느끼면서 히데야는 생각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히데야가 밑 빠진 오징어 봉지를 보기만 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밑 빠진 오징어 먹는 법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으니까. 밑 빠진 오징어. 다 먹고 싶은데 배불러서 더 이상 먹고 볼 수 없다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고민입니다. 그러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밑 빠진 오징어. 위장 속을 식탐 많은 위장 오징어를 키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 조금 무섭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꼭꼭 잘 씹어 삼키면 위장 오징어가 난폭해지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꼭꼭 잘 씹어 먹을 것. 그 점만 주의해 주십시오. 마스시타 히데야 10살 남자아이 호텔에서 베니코를 우연히 만나 밑 빠진 오징어를 손에 넣는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천당의 신권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9권 밑 빠진 오징어를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전천당 몇 권을 읽으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재밌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도요. 그럼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여기 다른 전천당 책들도 있으니 그럼 안녕. 여기 있는 다른 영상도 보고 가세요.